네, 오늘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26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나운스먼트는 이제 홈워크 넘버 12인가요? 네, will be assigned고요. QE 때문에 수업 안 들어온 학생들이 많을 텐데 최대한 빨리 오늘 강의는 제가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잘 공부하고 홈워크도 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섹션 이제 9의 3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섹션 전체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더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책에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더 PSD 오브 해서 무엇의 PSD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뭐죠? 오버 랜덤 프로세스죠. 따라서 우리가 비록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배우고 있지만 디터미니스틱 펑션도 랜덤 프로세스의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배우는 거라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먼저 파워 시그널과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배우면서 시작을 합시다. 주어진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x of t가 있어요. 주어진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x of t가 있을 때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방법이 파워 시그널, 에너지 시그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먼저 에너지 시그널부터 볼까요?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것은 시그널의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한 것을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시그널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given x of t라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시그널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돼요? 그것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요? 캐피탈 E of E sub XX 이렇게 써봅시다. 왜 이렇게 쓰느냐? 좀 있으면 이게 X, Y 이렇게 돼서 크로스 에너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그널 에너지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매그니튜드 스퀘어 해서 전체 t에 대해서 접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한대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또는 극단적으로 음수는 아니죠. 0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저게 0이거나 어떤 파이나이트 넘버거나 무한대거나죠.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non 네거티브 넘버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제로거나 어떤 finite 넘버거나 물론 제로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구별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given x of t에 대해서 이 시그널 에너지라고 정의되는 이 값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을 때 즉 finite한 포지티브 넘버일 때 그 시그널을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무한대는 넘버가 아니라고 하면 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에너지 시그널. 여기 보면 알겠지만 un에너지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에너지 시그널인 것은 유일하지 않죠. 무수히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finite한 에너지 시그널이 있는데 finite 배 스케일을 해봐요. 그럼 걔도 finite 에너지를 갖죠. 그러니까 에너지 시그널의 스케일드 버전은 그 스케일링하는 코에피션트가 제로가 아닌 이상은 에너지 시그널이에요. 참고로 이게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제로인 시그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예, 제로 시그널이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로 시그널이보다는 이게 적분을 했으니까
민 스퀘어 센스로 뭐 제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했고, 에너지 시그널인 것은 매우 많다는 것도 지금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시그널은 이게 무한대가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에너지를 계산하면 무한대가 돼요. 어떤 시그널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그널 중에서. 예를 들면 코사인 2파이 F0t 이런 톤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시그널은 에너지가 얼마예요? 이거 에너지 계산하면 얼마죠? 무한대죠. 그렇잖아요. 스퀘어 하면은 코사인 제곱을 보면 어때요? 2분의 1이 평균이고 거기서 또 코사인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걸 쫙 적분하면 계속 더해지면서 무한대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은 에너지가 무한대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대인 시그널들이 또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는 또 흥미롭게도 소위 말하는 파워를 파이나이트하게 가져요.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파워가 뭔지. 그래서 is a positive number, then xt is a power sign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죠. 맞습니까? 에너지가 무한대니까. 자, 이번에 그럼 질문. 이것은 파워 시그널입니까? Is this a power signal?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파워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이걸 제곱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곱하면 어때요? 이게 코사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로를 중심으로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해요. 그런데 늘리면 늘릴수록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 적분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 해봤어요. 수학의 정석에 나와요. 이 적분하는 거. 해보면 어때요? 물론 요 델타 값에 따라서 조금 요동은 치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 2델타잖아요. 폭이 2델타 곱하기 2분의 1에 수렴하죠. 그렇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가고 여기서 요동을 치는데 한 주기 될 때마다 캔슬 아웃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것을 다시 2델타로 나누고, 그렇죠? 무한대로 보내면 이 시그널의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보면 2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그널은 에너지 시그널은 아니고 파워 시그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면 파워 시그널인가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x of t는 t제곱 이런 시그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포물선이죠.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제곱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파워 계산해도 또 무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그널이라는 게 있으면 continuous time signals 이렇게 있으면 맞습니까? 여기에 에너지 시그널이 있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밖에 있는 게 파워 시그널이 아니라 밖에 또 파워 시그널이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 finite number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제로도 포함하고 여기도 제로도 포함하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보세요. 에너지가 finite 하다고 해보세요. 그냥 적분한 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스케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포지티브 넘버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한 시그널이 어때요? 파이나이트 에너지로 포지티브 넘버로 에너지를 받지만 파워가 0이 돼서 파워 시그널로 분류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의했는데 어떤 책들을 보면 그냥 에너지 시그널은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한 것, 파워 시그널은 파워가 파이나이트한 것 이렇게 해서 에너지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의 스페셜 케이스가 되도록 정해놓은 책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알겠죠? 저는 이렇게 하는, 저는 이 두 개가 서로 교집합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그냥 finite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 안에 들어가게 되죠. 파워는 얼마? 0.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앞서 이제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었죠.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었어요. 뭘 계산할 때? 파워를 계산할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타임 에버리지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여기 x of t가 들어가면 이 자리에 x of t가 들어가야죠. 따라서 시그널 x of t의 파워는 이제 이 average, time average 오퍼레이터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magnitude square를 time average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시그널이 있어요. 우리가 magnitude square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instantaneous power라고 부르죠. 순간 파워. instantaneous power라고 불러요. instantaneous power를 time average 한 것은 그냥 average power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편의상 어떻게 해요? 얘를 instantaneous power를 power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average power를 power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쓰는데 주로 관심사가 instantaneous power면 굳이 매번 instantaneous power라고 부르겠어요? 아니면 처음에 정의를 한 다음에 그냥 power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average power에 대해서 자꾸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 페이지에서 그냥 power of x of t를 더 power of x of t를 average power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average라는 뺄 말을 안 쓸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제가 굳이 instantaneous라고 말하지 않는 average power는 일단 time average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와 파워 오브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에너지와 파워를 정의했는데 타임 도메인 상에서 다 정의를 했죠. 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에너지는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파스왈즈 릴레이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파스왈즈 릴레이션에 따르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것을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타임 도메인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적분은 프리퀀시 도메인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적분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리퀀시 도메인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뭐였죠?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of X of T
즉 어떻게 정의됐죠? x of t의 어떤 컴포넌트를 e to the j2 pi f t 컴포넌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내적을 하는데 컴플렉스 시그널과의 내적이라서 컨주게이션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x of t에 있는 e to the 플러스 j2 pi ft 성분이 빠져나와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x of f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맞습니까? 이게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frequency valued function이죠. 이거 자체는. 맞습니까? 이거 자체는 frequency valued function이고 이것을 적분해서 에너지가 됐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주는 frequency function이죠. total 에너지를 주는 frequency function이죠.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얘를.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또는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한 것을.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럼 또는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x of t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왜 덴서티라고 부르는지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할 때의 그 아이디어를 쭉 가져오면 이해가 가죠.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어요. 랜덤 베리어블 x에 f 서브 캐피탈 X 오브 x 있었죠. 그걸 다 적분하면 확률 1이 됐죠. 또는 그것을 어떤 특정 구간에 적분하면 확률이 나왔잖아요. 그 뭐냐면 적분해서 무엇이 되는 것을 무엇의 덴서티라고 우리는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적분해서 무엇이 되는 것을 무엇의 덴서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적분해서 에너지가 되는 프리퀀시 펑션이니까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덴서티 펑션 이렇게 부르고 싶죠. 근데 프리퀀시 도메인 펑션이잖아요. 그 에너지 프리퀀시 덴서티라고 안 하고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여기서 스펙트럴이라는 것은 주파수 영역의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까지 우리가 정의를 했고 이것을 줄여서 ESD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 잘 몰라요. ESD라고 하면 그냥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의해서 주의할 건 이거예요. 적분해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서 다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여러분의 저항감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것에다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붙여봐요. 그럼 어때요? 여전히 적분해서 에너지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F0에 있던 게 이제 마이너스 F0에 갔잖아요. 그럼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냥 적분해서 무엇이 된다고 해서 그 스펙트럼이라 그거 덴서티라고 부르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f sub x of x가 있는데 f sub x of 마이너스 x를 생각해봐요. 걔도 적분하면 1이긴 맞죠. 하지만 내가 x 값이 3에서 5 사이에 나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x에서의 값이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분해서 에너지니까 에너지 덴서티다. 근데 스펙트럼 함수니까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다 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의 특정 f에서의 값이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보는 것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of t를 어떤 f0에서 굉장히 내로우한 엡실론만큼의 패스밴드 폭을 갖는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로 필터링 하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으로 x of t를 필터링 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그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y라고 합시다. 여기서 자, y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y의 에너지는 똑같이 하면 여기서 y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를 적분한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LTI 시스템일 때는 이 녀석은 임펄스 레스판스를 H of T,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캐피탈 H of F라고 하면 우리가 Y of F는 H of F times X of F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이게 컨볼루션 디어렘이잖아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LTI 시스템으로 필터링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두 함수의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이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에서 Y of F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다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까요? 프리퀀시 펑션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스펙트럼이 이 스펙트럼들이 상당히 스무드하다면 천천히 변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이 적분 구간은 여기만 한정되는데 여기서 제로스 오더 어프락시메이션, 컨스탄트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요 필터의 높이 요거죠. 1이죠. 사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1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에너지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시그널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그 위치에서의 특정한 프리퀀시에서의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적분해서 이 함수를 적분해서 에너지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내로한 필터 가지고 필터를 했더니 딱 그 프리퀀시 성분의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파워 시그널에 대해서 맞잖아요? 대칭이 딱 되잖아요? 에너지 시그널 앤드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니까 다음번은 파워 시그널 앤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 조금 전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정할 때와 상당히 유사한 프로퍼티를 가지도록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하려면 먼저 파워 시그널 X 오브 T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인데 편의상 일단은 이렇게 써놓을까요? 노테이션을 앞서 에너지 스펙트럼일 때 E 서브 XX 오브 F라고 했듯이 이제 파워니까 캐피탈 P 서브 XX 오브 F 이렇게 쓰면 말 되죠? 자 그러면 만족해야 될 프로퍼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프로퍼티는 뭘까요? X의 파워는 X의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한 것과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그렇죠? 그 정의된 녀석은 이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적분해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을 무엇의 덴서티라고 부르는데 파워의 스펙트럼 덴서티니까 덴서티인데 적분해서 안 되면 되겠어요? 말이?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은 어쨌든 아직 정의는 안 했어요. 정의는 안 했지만 어쨌든 적분하면 파워가 돼야 되겠어요. X에. X가 파워 시그널일 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굉장히 내로한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링을 했을 때 맞습니까? X의
밴드 패스 필터드 버전인 Y가 있을 때 Y의 파워가 어떻게 되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앞서 한 것과 동일하게 한다면 위스에다가 X의 파워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어떻게 인터프리트 할 수가 있어요? 파워 시그널 X의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 at F0라고 하면 이 파워 시그널의 F0에서의 기여분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두 가지 프로퍼티가 뭐냐면 단지 적분해서 파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링 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이 두 개가 성립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다 동의했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터미니스틱에서 놀지 않고 랜덤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스펙트럼은 여러분이 감을 잡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부 때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배웠던 후리에 트랜스폼 했던 모든 시그널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럼의 이그젠플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여주지 않을 텐데 파워 시그널은 사실 잘 안 들었어요. 배웠어도 그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그젠플을 봅시다. 물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로서 자,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게 이런 시그널일 거예요. 자, A는 여기서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러니까 XOT는 일반적인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인데 A는 컴플렉스 상수 컨스턴트. 그다음 요걸 잘 보세요. 이건 뭐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라서 사실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AJ 타임스 사인 2파이 F0t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맞습니까? 네. 자,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이 시그널은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 에너지 시그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후리에 트랜스폼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인 디렉 델타를 써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썼습니까?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좋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스펙트럼 후리에 트랜스폼은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시그널은 질문하는 거예요. 에너지 시그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에너지 스펙트럼 생각할 이유 없죠. 자, 파워 시그널이에요? 맞아요. 파워는 얼마죠? 파워 얼마죠? 파워를 계산하려면 얘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한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 해야죠. 인스턴테니어스 파워. 근데 매그니튜드 스퀘어 하면 벌써 A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앞으로 뽑아서 나오죠. 언제나. 그러고 나서 얘의 파워인데 얘의 파워는 얼마예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컨스턴트예요.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해보나 마나죠. 왜냐면 매그니튜드 취하면 얘는 매그니튜드 오브 A가 되고 얘는 1이 되잖아요. 왜냐면 유닛 서클 위에서 2파이 F0t라는 페이즈를 갖는 거니까 매그니튜드 1이거든요. 그래서 X는 파워 시그널이면서 A가 0이 아닐 때 파워가 에버리지 파워가 타임 에버리지 파워죠. 매그니튜드 A의 스퀘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적분해서 매그니튜드 A 스퀘어가 돼야죠. 두 번째, X의 그렇잖아요. 어떤 F에서의 성분과 말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딱 보면 F0라는 값에서만 성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없죠. 여기서 엡실론만큼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도 사실 아무 성분이 없잖아요. 이 시그널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눈치상 이렇게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이걸 적분하면 파워가 됩니까? 되죠. 두 번째. 자, 이 녀석은 F가 F0인 것 말고는 다 제로죠. 물론 F0일 때는 델타가 있으면 무한대긴 하지만 적분하면 어때? 적분하면 그래도 이 파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을 갖냐면 하나의 싱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의 이건 디터미니스틱 파워 시그널이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가 디터미니스틱 파워 시그널에 적용됐을 때 특히 이 시그널에서 이렇게 안 나오면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정의예요. 그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일반화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 하나 했어요. 그러면 둘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두 개가 되게 하려면 F1과 F2가 달라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시그널이 있어요. 자, F1과 F2가 달라요. 둘 다 0은 아니라고, 0이라도, 하나가 0이라도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에버리지 파워는 얼마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더하기 이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더하기 2배의 리얼 파트 오브 이거 곱하기 이거 칸주기 이렇게 되죠.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는 컴플렉스 넘버 A 더하기 B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건 어때요? 이거는 이 녀석을 컨주게이션 하면 이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고 2로 하면 2배의 리얼 파트 오브 AB 컨주기 또는 A 컨주기 B죠. 참고로 어떤 넘버 Z의 리얼 파트는 2분의 Z 더하기 Z 칸주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크로스 텀이 나와요. 이것에 칸주깃을 곱한 텀이 나오는데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적분하면 예를 들면 코사인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한 다음에 쭉 적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 에버리지는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 하면. 에버리지 해도 점점 작아지죠. 왜냐하면 그냥 적분해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칸주기 하면 A1 times A2 칸주기 곱하기 e to the J2 파이 F1 마이너스 F2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인데 그것의 리얼 파트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한 다음에 적분을 쫙 하면 많이 캔슬이 되면 점점 0으로 가고 이미지너리 파트인 퓨어 사인도 어때요? 쫙 적분하면 점점 작아지죠. 아, 사인은 언제나 0인가요? 아드 시메트리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델타로 나누어서 델타를 무한대로 보내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크로스 텀이 제로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면 결론은 뭐죠 이게? A1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더하기 A2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이제 개수예요.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될까요? 파워 스펙트럼은 눈치상
당연히 magnitude A1 스퀘어에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1 플러스 A2의 magnitude 스퀘어에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2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요 관계를 보세요. 푸리에 트랜스폼과 파워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관계를 보세요. 어떻게 해놨어요? 디렉 델타 할 때는. 그냥 요 앞에 있는 요건 일반적인 컴플렉스 넘버죠. 이것을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바꿨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말 되나요? 그러면 이제 자 하나 했어요. 둘, 그 다음에 많다죠. 우리는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많다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x of t가 여러 개의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 달라야 돼요. 안 그러면 같으면 더한 다음에 해야죠. 주의하세요. 같으면 더한 다음에 해야 돼요. 프리퀀시가. 요 F sub L들이 다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고, 따라서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제 감을 우리가 얻었어요. 맞습니까? 감 잡았죠, 적어도. 그래서 이런 것을 멀티톤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죠. 멀티플 개의 톤들이 뚜 하는 일정한 주파수, 하나 퓨어 톤들이 있어서 멀티톤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멀티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은 에너지 스펙트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얘를 매그니튜드 스퀘어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얘도 적분하면 1이고 얘도 적분하면 1이지, 얘를 제곱해서 적분해봐요. 무한대가 되거든요.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값만 우리는 얻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랜덤 프로세스로 넘어가서 봅시다.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에서 다 유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디터미니스틱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유도를 한 다음에, 이건 스페셜 케이스들이잖아요. 제너럴 한 것에 대해서 유도한 다음에 또 그것을 랜덤 프로세스로 익스텐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에서 한 다음에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PSD of a random process, 캐피탈 X of T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파워 에너지 스펙트럼, 파워 스펙트럼을 배웠어요. 근데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요?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일단 파워를 정의해야지 뭐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에너지를 정의한 다음에 에너지 스펙트럼을 정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파워를 정의하고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랜덤 프로세스도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을 말하려면 파워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를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X of T라는 게 랜덤 프로세스인데 얘의 그냥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이게 스페셜 케이스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잖아요. 이건 뭐라고 불러야죠?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맞습니까?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일 때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고 했잖아요. X가. 그러니까 이것을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오브 X of T라고 불러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T에서
뭐죠?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 얘기는 이것이 뭐예요? 랜덤 프로세스예요. 랜덤 프로세스. 맞습니까? 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모멘트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statistical average를 할 수 있죠. 이것 자체를. 각각의 t에서. 그게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것 전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건 에버리지 파워 오브 x of t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앞서도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타임 에버리지 한 것을, 타임 에버리지 정의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델타에서 플러스 델타까지 적분하는데 이 아규먼트를 적분한 다음에 2 델타로 나누고 델타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 에버리지 파워라고 불러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하면 어떤 랜덤에 대해서 이게 앙상블 에버리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에버리지라고 하지 말고 타임 에버리지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타임 에버리지드 파워 오브 x of t죠. 근데 타임 에버리지드 사실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도 같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인스턴테니어스를 타임 에버리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딱 이 퀀터티만 말하고 싶으면 이거 굳이 타임이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뭐 뻔히 에버리지는 타임 에버리지인데 그 다음에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라고 말할 필요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것을 average power of x of t라고 불러도 문제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값을 구하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이것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거 적분하고 나면 타임 t에 대한 적분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x of t라고 했지만 캐피탈 x of 오메가 t라서 어떤 오메가가 튀어나올 때 뽑힌 샘플 패스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를 오메가의 함수로 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스칼라가 언서턴티가 있는 거니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봐야 돼요. 얘는 랜덤 프로세스고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앙상블 에버리지, 즉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계 합시다. 먼저 여기서 바로 타임 에버리지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앙상블 에버리지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앞서에서 이걸 에버리지 파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맞습니까? 에버리지 파워 오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그냥 에버리지 파워라고 부르면 매우 헷갈리겠죠. 참고로 얘는 뭐예요? 얘는 타임 펑션이죠. 민 펑션 아니에요, 일종의. 요 녀석은 민 펑션이니까 얘는 타임 펑션이죠. 자, 그런데 얘랑 너무 헷갈려요. 타임 에버리지랑.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앙상블 에버리지드 파워 또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 파워 오브 x of t 이렇게 부를게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별이 갑니까? 자, 그럼 똑같이 해서 이 녀석은 잠깐만. 이제 뭡니까? deterministic function of time이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보여요. 얘를 또 타임 에버리지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또는 얘를 앙상블 에버리지 할 수 있죠.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얘를 앙상블 에버리지 한 것과 얘를 타임 에버리지 한 것
같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이 얘도 expectation이죠. 얘도 리미팅 오퍼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인티그레이션이니까 적분은 expectation은 적분이고 적분은 리미트 프로세스가 달려 있어요. 거기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얘도 그렇죠. 극한의 순서를 함부로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잘못하다가는 다른 값으로 수렴하죠. 그 이그젠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기초에서 학을 들으면 항상 m 더하기 n분의 n에 대해서 이것과 mn의 극한의 순서를 바꾼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배워왔어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죠. 참고로 얘기는 어떻게 돼요? m을 먼저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근데 여기서는 n을 먼저 무한대로 보내면 이건 1이고 1을 아무리 극한해봤자 1이죠. 그래서 0과 1이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특별히 바꿔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엔지니어링 센스로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개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래서 묻지 말아요. 저한테. 이거 정말 되는 거 맞습니까? 하지 말아요. 앞으로 얘랑 같은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요거를 볼까요? 요거를. 이걸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오메가 튀어나오죠? 그럼 이 안에 제가 이렇게 있고 주머니 안에 수없이 많은 샘플 패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딱 보여주면 제가 그 해당하는 오메가의 타임 펑션을 찾아서 여기다 딱 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지배해요.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줘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이 함수를 뽑아주기 전 시간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빅뱅까지 가서. 네. 농담인 거 알죠, 지금? 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요것은, 요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샘플 패스들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죠. 자, 그런데 샘플 패스가 파워 시그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줄 때 예를 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샘플 패스들이 제로에서 어떤 캐피탈 T까지만 넌제로 값이고 다 제로인 것도 있잖아요. 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관심사가 제로에서 캐피탈 T밖에 없어서 잘라서 버린 다음에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0으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샘플 패스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뭘 가정하고 있냐면 샘플 패스들이 파워 시그널인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다 0이잖아요. 0. 0인데 뭘 적분을, 강산벌 에버리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샘플 패스들이 모두 파워 시그널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파워 시그널인 것으로. 아닌 경우도 여러분이 비슷하게 다룰 수도 있는데 일단 파워 시그널로 한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건 파워라는 것을 정의해서, 그렇죠?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또 정의하고 싶죠. 근데 파워라는 거 우리가 정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로 정의해보면 어때요? 또는 제가 같다 그랬죠. 우리 지금 다루는 거는 얘랑 같다고 놓을 거예요. 요걸 특히 많이 쓸 텐데, 네. 이것을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고 논의를 진행하겠어요. 자, 이제 대문자 x를 쓰겠어요.
대문자 x를. 왜냐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니까. 근데 앞에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파워도 디터미니스틱 넘버였듯이 우리도 이제는 디터미니스틱 넘버인 파워를 정의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자, instantaneous power의 ensemble average예요. 그럼 이것은 time function이 되죠. deterministic time function이 되고 그것의 average예요. time average.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파워예요. 앞서서 우리가 요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였을 때 크로스 파워 비슷한 걸 봤었죠. 그래서 크로스 파워도 정의할 거예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크로스 파워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x와 y가 같으면 이 y of t 칸주깃이 x of t 칸주깃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까? 되죠. 따라서 이것을 크로스 파워로 정의할 텐데 주의할 건 뭐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컴플렉스 밸류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xy가 리얼일 때는 이 크로스 파워와 이 크로스 파워가 같지만 xy가 컴플렉스 밸류드면 이 크로스 파워는 이 크로스 파워의 칸주깃이에요. 맞습니까?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자, 파워는 어렵지 않게 정의했어요. 이제 파워는 일반적인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는 정의했는데 문제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제 x라고 쓰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통신할 때. 예를 들면 뭐 x16 그러면 16 times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16배. 그런데 x는 크로스예요. 크로스라고 읽어요. 크로스 파워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잘된 정의가 될까요?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디터미니스틱 파워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데 이 타임 에버리지 하는 오퍼레이션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x 서브 델타 오브 t라는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하겠어요. 이건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서는 x 오브 t를 그냥 두고 바깥 구간에서 다 제로로 세팅한 것이에요. 자를 넣어줘. 그러니까 윈도잉 했다고 하잖아요. 윈도잉. 자, 윈도우한 시그널이 있을 때 요 각각의 샘플 패스를 그러면 사실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죠. 샘플 패스는 요 각각의 샘플 패스는 이제 에너지 시그널이에요? 파워 시그널이에요? 기존에는 뭐예요?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 말할 때는 캐피탈 X 오브 오메가 T들은 파워 시그널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파워 시그널도 타임 트렁케이션 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시그널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요? 이제 에너지 시그널이니까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죠. 제가 왜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후리에 트랜스폼 했다가 프리퀀트 도메인 갔다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에서 오고 할 때 파이나이트 에너지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샘플링 디어렘 이런 것도 다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쓸 텐데 참고로 오메가 f에서 헷갈리지만 이 오메가는
뭐예요? 프리퀀시 오메가가 아니죠. F가 프리퀀시예요. 근데 편의상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겠어요. 대표해서. 자, 다시 얘기해요. 주의할 건 뭐냐면 캐피탈 X 오브 오메가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니까. 하지만 트렁케이션 하고 나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오메가를 떼고 이렇게 쓰듯이 랜덤 프로세스를 이 타임 윈도잉한 샘플 패스에서 의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오메가 뗀 것을 이제 이렇게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에너지 시그널이고 에너지 시그널은 우리가 뭐가 있죠?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가 있죠.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푸리에 트랜스폼 다시 이게 에너지 시그널이죠. 다시 이게 에너지 시그널이고 에너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시그널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편의상 오메가를 드랍하고 우리가 이렇게 쓰겠어요. 즉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마이너스 오메가에서 플러스 오메가까지를 보고 푸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스펙트럼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타임 에버리지 할 때처럼 구간 내에서의 파워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요. 즉 보세요. 자, 단위를 한번 볼까요? 단위를. 자, 얘를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사실 오메가만 뗐지. 요걸 잘 보세요.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델타 무한대로 안 보내고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구간에서 요걸 적분하는 건 똑같죠. 근데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구간에서 이걸 구한 다음에 그 타임 길이가 2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면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타임으로 나누면 뭐예요? 그게 파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트렁케이션한 타임 윈도우의 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단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무수히 많은 오메가들에 의해서 이게 생길 거 아니에요. 걔들을 다 에버리지 한다고 해보세요. 에버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해요. 이렇게 정의하려고 해요. 말은 되는 것 같죠? 일단 잘랐으니까 이거 문제 없잖아요. 아직은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극한으로 정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앞서 제가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만족돼야 될 프로퍼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정의가 궁극적으로 뭘 만족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frequency valued function을 적분하면 파워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랜덤 프로세스를 F0에서 이 엡실론만큼 갖는 이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로 필터링해서 출력을 봤을 때
이 녀석의 파워가, 그렇죠? 이게 비슷하죠. 엡실론에 이렇게 됩니까? 이거 확인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의가 이 두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면 우리는 정말 만족할 거예요. 오케이, 좋아. 맞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물론 스스로 깨우친 사람은 있겠지만 강의를 듣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네. 농담이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책이. 옛날 책들은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책들은 오히려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당장 파퓰리스트 책만 보더라도 이 정의가 없어요. 책에 이 정의가 없고, 제가 말했지만 이 정의에서 나오는 사실은 컨시퀀스인 디어렘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황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에서 이걸 듣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영원히 못 들을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겠어요? 이건 맞아요. 두 번째도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오늘 강의에서의 결론은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타임 에버리지처럼 보이지만 타임 에버리지가 당장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죠? 그냥 2델타로 나누고 극한으로 보냈을 뿐이지 타임 에버리지 없어요, 당장은.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의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몇 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properties. 자, 첫 번째. 자, 제가 이렇게 클레임을 했어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게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일 수도 있어요, x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항상 넌 네거티브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비슷한 프로퍼티 만족하죠? 왜냐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매그니튜드 스퀘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만족해요? 할까? 그런데 정의를 보세요. 정의. 앞 페이지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각각의 리얼라이제이션이, 이거 매그니튜드 스퀘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거 기대 갖고 했는데 음수가 나올 리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 만족해요. 맞습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중요한 것은 whether x of t is real or complex. 자, 두 번째. if x of t is real, then, 자, 무슨 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정의를 볼까요? 자, 어떤 시그널이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타임 트렁케이션 하면 어떤 시그널이죠? 리얼 밸류드 시그널 아닌가요? 그렇죠.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 어때요?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죠. 여러분 시노미 시스템에 배웠잖아요. 리얼 시그널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매그니튜드 스퀘어죠. 푸리에 트랜스폼의 뭐예요? 매그니튜드가 리얼 푸리에 트랜스폼 자체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리컬 펑션이었죠. 즉 f와 마이너스 f에서의 값이 서로 컨주기 페어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리얼 이븐이고 페이즈는 리얼 아드였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이게 리얼 이븐 펑션 오브 f입니까? 각각이 매번 리얼 펑션의 리얼 밸류드 타임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는 리얼 이븐이에요. 따라서 파워 스펙트럼도 리얼 이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만 했지 리얼이란 말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여기서 이미 리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0 이상 이럴 때는 리얼이란 뜻이죠, 이미. 그래서 리얼 이분이에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의에 따르면, 앞서 나와 있는 이 정의에 따르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그 랜덤 프로세스가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항상 넌 네거티브예요. 특별히 리얼일 때는 시메트리컬 하기까지 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크로스 에너지는 정의하지 않았지만 크로스 파워에 대해서는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와 Y 오브 T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정의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로스 파워 정의했을 때와 매우 유사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말 됩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X와 Y가 같다면 이게 돼야 되죠. 됩니까? Y 자리에 X 넣으면 되죠. 그러면 X 델타 오브 F, X 델타 오브 F의 칸주기시니까 X 델타 오브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네요.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되죠? 앞서 이 프로퍼티 말고 지금 보세요. 요 프로퍼티는 요 프로퍼티부터 할까요? 이런 프로퍼티 유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크로스 파워를 정의할 거예요. 크로스 파워 앞에 정의했죠? 랜덤 프로세스 크로스 파워. 예, 여기 있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 정의하면 나중에 보일 거예요. 아직 안 보였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일 건데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필터링 하는 건데 이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건 일단 남겨놓고, 첫 번째 크로스 파워는 어떤 프로퍼티를 가질까요? 이것도 넌 네거티브 리얼일까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어때요? 이것 자체가 컴플렉스 넘버죠. 각각의 F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인 제너럴 for all F예요. 두 번째, 둘 다 리얼이면 어떻게 되죠? 리얼이면 어떻게 돼요? 자, 각각을 봅시다. 자, 이거 리얼이라고 뭐 어떤 게 있죠? 리얼이면요 어떻게 돼요? 컨주기 시메트리칼? 맞습니까? 얘도 리얼이면 얘도 컨주기 시메트리칼이죠. 컨주기 시메트리칼한 함수 두 개를 곱하면 컨주기 시메트리칼인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좋아요. 컨주기 시메트리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네, 이런 말은 가능할까요? 이렇게? 네, 이건 될까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되는 게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이미 알고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적분하고 나면 같아질 것 같아요. 네. 리얼일 때는. 어쨌거나. 그래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얘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뒤집고 마면. 예, 이건 뭐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요거 하고 나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냐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에너지 시그널, 파워 시그널로 나누고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랜덤 프로세스로 그냥 넘어와서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적합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디터미니스틱에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전혀 문제없지 않을까 해서 맞춰봐야 되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디어렘이 있어요. 위너와 킨친이라는 두 사람의 디어렘이에요. 참고로 제가 말하는 위너 킨친 디어렘은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약간 복잡해 보일 거예요. 약간 복잡해 보일 텐데 이게 더 좋은 폼이라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요 말하기 전에 잠깐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보이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소스 코딩, 특히 로스리스 컴프레션 할 때 어떤 걸 했었냐면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했어요. 그건 수학적으로 정의한 거였어요. 그런데 컴프레션을 막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엔트로피라는 게 정말 어떤 소스에서 나오는 하나의 인포메이션 심볼을 최대한 압축했을 때 그것을 묘사하는데 드는 비트 수였어요. 신기했죠? 근데 그것 어땠어요? 그거 같다는 걸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일 때는 더 재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라는 걸 정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레이트가 있어서 그 레이트 이하로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인코더로 인코딩해서 보내면 디코더에서 arbitrary small error로 bit error rate로 수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mutual information을 가지고 맞습니까? mutual information을 가지고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 아까는 operational이고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라는 걸 정의했더니 알고 봤더니 두 개가 어땠어요? 똑같았죠. 여기서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definition은 파워 스펙트럼의 definition은 요 위에 나와 있는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위너 킨친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의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표현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Fourier transform of 이런 이게 디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게. 참고로 이건 Fourier 트랜스폼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보여줬던 타임 에버리지 오퍼레이터.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랜덤 프로세스 X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여기서는 t 플러스 타우를 썼고 이건 t를 썼어요. 자, 그러면 타임 에버리지는 무엇에 대한 에버리지예요? 어느 베리어블에 대해서? 에버리지는 t에 대한 에버리지예요. 그러면 타임 에버리지 하고 나면 이 안에 내부에는 뭐가 남죠? 타우에 대한 함수가 남죠. 그래서 Fourier 트랜스폼은 타우에 대한 Fourier 트랜스폼이에요. 이게 위너 킨친 디어렘이에요. 참고로 만약에 랜덤 프로세스가 와일드 센스 스테이셔널이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타우만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t에 대한 에버리지 하나만 하죠.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y센스 스테이셔널이면 파워 스펙트럼이 그냥 Fourier transform of auto correlation fun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여러분이 학부 때 해봤던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 파퓰리스 책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심지어 파퓰리스 책은 이게 definition이라고 돼 있어요. 파워 스펙트럼.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 설명을 안 들었는데 그냥 혼자서 독학을 해요. 근데 어떤 책에서 랜덤 프로세스 X의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정의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뭐?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본래 이게 t와 타우의 함수인데 우연히 타우만의 함수예요. y센 스테이셔널이면. 근데 그것을 Fourier 트랜스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게 파워 스펙트럼이래요. 그러면서 이걸 적분하면 파워가 된대요. 믿어져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건 사실 좀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위너 킨친 디어렘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디어렘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파워에 대한 거고 크로스 파워에 대해서도 동일한 걸 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쓰고 끝냅시다. 그래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정의되기를 타임 트렁케이티드 랜덤 프로세스들의 Fourier 트랜스폼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의 에버리지의 극한 이렇게 됐는데 위너 킨친 디어렘을 이제 또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리에 트랜스폼 오브 타임 에버리지 오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의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인데 t 플러스 타우 콤마 t로 했어요.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는 t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 후리에 트랜스폼은 타우에 대한 후리에 트랜스폼. 물론 타우에 상대되는 프리퀀시 펑션은 f예요. 그래서 이 f 펑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x와 y를 동일하게 놓으면 앞 페이지에 있는 파워 스펙트럼과 위너 킨친 디어렘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은 이제 그려줬고, 여러분이